Talking Doctors 도닥입니다. 안녕하세요. Talking Doctors의 원은수입니다. 질투가 많은 친구, 주위를 돌아보면 한 명씩은 있으시죠? 내가 직접 질투의 대상이 돼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질투를 주고받는 친구들의 관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뭐 누구나 질투라는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질투의 강도가 정상적인 정도를 넘어서고 부적절하게 자꾸 나타난다면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특히 아주 가깝게 여기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질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크게 상처를 받거나 괴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질투 많은 친구 대처 방법 시리즈 영상들을 통해서 질투심이 지나친 친구들에게 상처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대처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질투 많은 친구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20대 초반 친한 친구 그룹이 있었어요. 제 베프 중 마음씨도 얼굴도 너무 예쁜 친구가 정말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지금은 남편이 됐고요. 그 남자친구는 배려심도 깊고 착한 성격에 외모도 준수하고 잘 알려진 금융계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깜짝 발표를 하는 친구들 모임 자리에서 질투 많은 친구 한 명이, 야, 금융계 쪽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여자 엄청 많이 만나는 거 알지? 회식도 유흥업소에서 많이 한다던데 너 그런 사람 만나도 괜찮겠어? 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다들 친구가 걱정돼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다 했는데, 이후에도 모임 때마다 제 예쁜 친구 민망하게 그 질투 많은 친구가 지인한테 들었는데 아무개 남자친구가 금융계 쪽에 있는데 바람 폈대. 너 조심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주위 친구들도 그쪽 사람들은 정말 다 그런가?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땐 다들 어리고 잘 모를 때니까 그 질투 많은 친구한테 약간 세뇌당한 느낌? 그러던 중 그 남자친구분이 우리 친구들 밥을 처음 사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박, 그 질투 많은 친구가 다짜고짜 오빠 저 회사 후배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금융계 쪽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제 예쁜 친구에 대해서 오빠 얘 전부터 인기 많아서 남자들 많이 만나더니 정말 보는 눈이 생겼네요. 오빠를 딱 고르고. 진짜 헐이죠. 제가 옆에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었는데 본인은 못 만나고 친구는 사귀니까 질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질투를 괜히 애꿎은 예쁜 친구의 남자친구를 깎아내리면서 푼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남자친구 앞에서 친구가 과거에 남자를 많이 만났다는 등 그런 갈등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일부러 하면서 은근히 피해를 준 거죠. 뭐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질투라는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니까. 초록색 창에 검색을 하면 질투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나 자신이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당연히 부럽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가 드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이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이 너무 과해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채 그 감정을 바탕으로 실제 질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일부러 남들 앞에서 깎아내리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면 질투를 당하는 입장의 사람은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깝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한 친구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좋아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좋아해 주기는커녕 어떻게든 그 좋은 일을 왜곡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씁쓸하다 못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서운하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투 많은 친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부적절하고 강도가 센 질투심을 느끼는 것일까요? 모든 질투심 많은 사람들을 다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상 범위를 넘어선 질투심을 빈번히 느끼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강한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런 사람들은 질투심이 성격의 일부분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강렬한 질투심을 느끼고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질투의 대상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질투심으로 인해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질투심이 위험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절친의 애인을 질투하다 못해 고의적으로 유혹해서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나르시시스트들은 강렬한 질투심 때문에 종종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이 질투심을 느끼는 이유는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자기애성 성격의 대표적인 특징들 중 강한 질투심을 유발하기 아주 좋은 성격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잘나야 하니까 특별히 제일 멋진 남자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제일 좋은 직장에서 일해야 하고 제일 좋은 물건도 써야 하고 제일 좋은 조건인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제일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나는 못하고 있는데 주변의 친구는 하고 있어. 그런 상황 자체를 나르시시스트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해요.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자기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강렬한 질투심을 느끼면서 괜히 애꿎은 그 친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남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닌 그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른 사람이 관심받고 칭찬받는 상황을 못 견뎌 하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을 남이 받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쏘는 자리에서 안 나갈 수는 없어서 나가기는 했는데 너무 싫은 거죠. 자기가 아닌 친구가 축하를 받고 너 대단하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친구를 부러워하는 그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에 눈이 멀었구나. 그럼 빡센 곳에서 일하려고 하고 워라밸 좀 챙겨야지 하면서 그 친구를 일부러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만약 취직이 잘 된 친구가 주위 사람들 불편할 만큼 너무 잘난 척을 심하게 해서 주위 사람들이 반감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마음씨도 곱고 열심인 친구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정상 범위를 넘어선 질투심을 팍팍 티내는 그런 나르시시스트 친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대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승진을 했다.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 좋은 집을 힘들게 장만했다. 그럴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괜히 너 남편 회사가 승진을 쉽게 시켜주는데 잘 자른다며 조심해야겠다. 너 아들 입학한 학교는 좋은데 과가 별로라서 어쩌니? 너 이사한 곳 동네가 지금은 집값이 괜찮은데 앞으로 떨어질 전망이래. 너 실수한 거 아니니? 이런 말을 하면서 꼭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질투심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거만하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이런 특징들은 실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불충분함, 부적당함, 무능감에 대한 방어예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유형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반대 개념인 과대함과 무능함이 공존해요. 다시 말해 자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주변 환경이 따라주면, 즉 원하는 만큼의 외적인 성취를 이루게 돼서 친구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났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 과대함이 더 펌핑되면서 엄청난 우월감을 느껴요.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할 때, 즉 나보다 친구가 더 잘 나가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마음속 무능감이 강렬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당사자는 엄청난 공허함과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 상대방한테 향하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정도의 질투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친구를 깎아내리는 언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을 없애려는 시도예요. 전 세계에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질투심이 지나친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 덩달아 당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많아져서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 안 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가까운 관계를 한 번에 딱 끊기란 어렵죠. 그 친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란 어렵고, 그래서 그걸 모른 채 친구가 되어서 또 여러 과정과 경험을 함께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친해졌는데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관계를 단칼에 자르기는 쉽지는 않으니까요. 질투 많은 친구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대처도 제대로 할 수 있기에 오늘 질투 많은 친구 대처 방법 1편 영상에서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질투심으로 친구에게 상처 준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 친구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질투 많은 친구 대처 방법 2편에서는 각각의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킹 덕트즈의 원은수입니다.